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우리가 그동안 뭘 썼냐면 get pass라는 게 있었고, 그죠?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보면 get action pass가 있어요. get action pass가 있고, 그리고 이제 get int param이라는 거 썼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get int param이라는 걸 썼는데 얘는 왜 썼던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get int param, 그 다음에 get param. 결국에는 얘네 둘 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유저, 아티클, 뭐 리스트, 디테일을 씁시다. 디테일을 쓴 다음에 자,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쓴 거잖아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했죠?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쿼리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쿼리 스트링, 쿼리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쿼리 파라미터. 자, 그러면 쿼리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라미터 이름과 파라미터 이름, 파라미터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쌍이에요, 한 쌍.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쿼리 파라미터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네이버도 이 방식을 사용한다 했죠. 그러면 얘는 좋은 점이 뭐냐면, 얘는 이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만 이런 식으로 붙이면 여러 개의 조건을 마구잡이로 붙이는 게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구현할 수 있겠죠. 뭐 여기 보드예요. 자, 보드라는 거는 이제 게시판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풀이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보드라는 게 있는데 게시판 종류 중에 자유 게시판에 대한 상세보기 글이구나 라고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별을 해가지고 막 조건을 뭐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리스트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럼 물음표 한 다음에 페이지 1. 그러면 이거는 1페이지에 대한 게시물 리스트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색 기능이 도입됐대요. 자, 검색 기능이 도입해서 여기다가 안녕이라 썼어요. 그러면 내가 안녕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내가 게시물 리스트를 필터링 할 수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뒤에다가 엠퍼스트리만 붙이면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붙여서 데이터를 필터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쿼리 파라미터 방식 같은 경우는 동적으로 여러 조건을 추가를 할 때, 그리고 추가를 해서 데이터를 필터링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get int param과 get param을 통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는 그런 방식들을 접근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데이터가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고 어떤 정보를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이 뭘 쓴 거냐면, 여기다가 유저 아티클 디테일 한 다음에 자, 프리 이렇게 썼죠. 그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영어로는 패스 밸리어블이라고 하거든요. 패스 밸리어블. 패스 밸리어블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뭐 한글로는 경로, 경수, 뭐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는 뭐냐면 그냥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쓴 거는 레스트풀 설계 원칙에 준수해서 작성된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레스트랑 레스트풀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레스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레스트가 뭔지, 그죠? 그러니까 레스트풀은 그냥 레스트가 조금 더 설계 원칙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준수해가지고 작성된 거를 이제 레스트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레스트풀까지는 아니고 그냥 레스트 정도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튼간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좋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뭐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상세보기인데 지금 자유 게시판에 대한 상세보기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직관적으로. 그래서 직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동적인 요청을 할 때는 이 방식이 좀 더 좋은 거고, 내가 어떤 리소스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 다음에 레스트풀 설계를 준수해가지고 작성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방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둘 다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걸 표현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지키기 위해서, 요걸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던 게 바로 뭘 도입했던 거예요? 여기 아티클 컨트롤 디테일 들어가면 get long pass value by index. 자, 요걸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1이라 쓴 거는 그냥 기본값을 적은 것 뿐이에요. 기본값을. 그래서 뭐 1을 적어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뭐 1번 게시물, 2번 게시물, 3번 게시물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식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게시물이 많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뭐 상세 보기 할 게시물이 다 달라지겠죠. URL이. 그죠? 여기 지금 우리는 뭐 풀이 정도만 있지만 그게 이제 뭐 노티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안내사항에 대한, 공지사항에 대한 이제 게시판 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다른, 뭐, 여러, 존재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상품, 뭐, 슈즈. 그러니까 슈즈라고 했을 때 뭐, 신발에 대한 이제 상세 보기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URL을 뭐 한다? 식별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패스밸류 딱 들어가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요 일이에요. 요거. 얘가 먼저 작동되죠. 그러니까 요 함수가 호출이 되면 get pass value by index라는 이제 요 메서드가 호출되면서 뭐예요? 스플릿 하죠. URL을 스플릿 한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URL을 스플릿 한 다음에 요런 정보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유저 아티클 디테일 프리 1. 그럼 제가 여기 이제 1 넘겼기 때문에 4 플러스 1이니까 요 다섯 번째 데이터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섯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면 주는 거고, 그게 이제 못 가져왔다. 참고로 이거는 무조건 데이터 가져오게 되면 문자열입니다. 여러분, 문자열. 이 유저 아티클 디테일 프리, 뭐 이거 다 문자열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 요소 다시 다섯 번째로 접근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와도 얘는 뭐예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된다? 내가 반환시켜줄 때는 이런 식으로 파스롱, 롱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요게 들어오지 않고 딱 요렇게만 들어왔어. 프리. 요 정도만. 그러니까 아니면 요 이하로 들어왔던지. 그렇게 되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이세션 나오잖아요. 왜냐면 요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죠? 다섯 번째 인덱스에 맞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에 대한 인덱스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이세션 나온단 말이에요. 배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디펄트 밸류를 넘겨주게끔 되어 있는데 디펄트 밸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넘겨줄 때 널줬죠. 그죠? 그러면 너를 그대로 넘겨받았다는 거는 데이터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됐다라는 거고, 그때는 이제 디펄트 밸류를 넘겨주면 되는데, 그때 디펄트 밸류는 뭐다? 0이다. 0이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0이다? 그럼 올바른 요청이 아닐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게끔, 즉 우리가 이 RESTful 설계 원칙을 조금 준수하려고 바로 뭘 쓴 거예요? 경로 변수 방식이라는 걸 사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스프링 부트 배울 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구현을 했지만 스프링 부트는 이미 요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만 쓰게 되면 내가 쿼리 파라미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경로 변수 방식으로도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JSP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능에 준수한 코드를 RQ를 통해서 그냥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 일이 있다? 없습니다. 만들 일 없습니다. 그냥 이것들이 어떤 역할이고 이걸 왜 했는지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RQ에 뭐가 있고 이걸 달달달 외워두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핵심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쿼리 파라미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경로 변수기 방식이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MVC 구조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MVC 구조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코드를 설계하는 거, 그런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디스패처 서블릿의 역할이 뭔지 그런 것들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질문에, 그러니까 면접에 뭘 물어보냐면 뭐 서블릿 단위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블릿의 역할도 잘 답변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